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별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별이 주계열 단계에서 핵심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에너지원이다라는 걸 알아봤고요. 주계열 이후 단계의 진화 과정도 알아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량에 따라 진화 과정이 다르죠. 태양 정도 질량일 때의 과정,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클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별의 최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8 솔라매스보다 작을 경우에는 백색 외성으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8 솔라매스보다 크고 25 솔라매스보다 작을 때는 중성자별로 죽게 되고 25 솔라매스보다 클 때는 블랙홀로 죽게 된다라는 걸 알아봤어요. 여기서 질량은 초기 질량이죠. 중심 질량일 경우에는 1.4 솔라매스보다 작을 때 백색 외성, 1.4, 3 솔라매스 작을 그 사이 값에 있을 경우는 중성자별, 3 솔라매스보다 클 경우는 블랙홀로 죽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올려준 동영상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선생님이 메모장을 토대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단원을 한번 써볼게요. 5단원, 별과 외계행성계. 그 중에서 우리 네 번째 단원인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즉, 에너지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운 내용인데 별의 에너지원은 사실은 핵융합 반응이에요. 핵융합. 핵이 융합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별의 에너지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각 단계별로 수소 핵 융합이냐 아니면 헬륨 핵 융합이냐, 탄소 산소 핵 융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핵 융합에 따라서 별의 내부 구조가 달라져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별의 내부 구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늘 그랬듯 핵심 개념 먼저 쓰고 가도록 할게요. 핵심 개념 첫 번째로는 원시별의 에너지원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성운부터 시작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원시별, 얘의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계열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너무 중요하죠. 수소핵 융합 반응이에요. 수소 4개가 하나의 헬륨 핵으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되는, E는 MC 스퀘어다라고 배웠어요. 수소핵 융합 반응.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초점을 둬야 될 거는 수소핵 융합 반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배우는 양성자 반응인 PP 연쇄 반응, 그리고 탄소, 질소, 산소의 촉매 역할로 나타나는 CNO 순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또 이거에 따라서 별의 내부 구조가 달라지는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성과 백색 외성의 에너지원을 알아볼 거예요. 거성, 적색 거성 혹은 초거성. 이럴 경우에 얘네 이 에너지원이 헬륨 핵 융합이냐 아니면 탄소 산소 핵 융합이냐 이런 걸 알아볼 거고, 백색외성은 별의 죽음의 단계죠. 얘의 에너지원은 뭘까? 얘도 어차피 별이니까 별이지만 얘의 에너지원은 뭐 당연히 중력 수축하는 에너지원이겠죠. 왜냐하면 얘는 탄소 산소를 핵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치가 못 돼서 죽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의 에너지원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너지원의 토대로 별의 내부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야. 별의 내부 구조. 자, 별이 사실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대류, 복사, 전도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 대류, 전도, 복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에너지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좀 이따 배우고 나면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왜 이런 설명을 했는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시별의 에너지원 첫 번째, 원시별의 에너지원. 자,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우리가 원시별은 암흑성운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었죠. 암흑성운. 이렇게 모여있는 암흑성운에서 얘가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낮으면 중력이 우세해서 압력과 중력의 싸움인데, 중력과 압력 중에서 압력이 우세해서 어떻게 된다 했었죠? 그쵸? 중력 수축을 하게 돼요. 중력 수축. 그러면 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이만큼의 지금 암흑성운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만큼 있던 게 요만큼으로 중력 수축을 했어. 즉 이만큼의 반지름을 R0라고 할게요. R0였다가 R만큼 변했어. 그러면 이만큼 델타 R만큼이 변화를 한 거죠. 이 델타 R만큼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는 값이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 그러면 총 에너지 보존 법칙에 근거해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를 유발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혹은 복사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요. 얘가 지금 운동 에너지야. 알겠어요? 얘가 감소되니까 얘가 증가가 돼야 돼. 총 에너지 보존 법칙에 근거해서 얘 운동 에너지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 감소된 만큼 열 에너지가 증가하고 복사 에너지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 에너지를 토대로 온도가 점차 높아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별의 온도가 높아진다. 점차 밀도도 높아지고 점차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복사 에너지도 높아져요. 복사 에너지가 뭐예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복사 에너지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별빛을 내는 이유는 이렇게 수축하면서 온도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복사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서 별빛을 방출하는 것 때문에 빛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처음에 왜 이러지? 자, 처음에는 이렇게 온도가 낮은 암흑성운에 있었는데 온도가 낮았는데 중력 수축에 의해 점차 밀도가 커지고 그럼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된다. 따라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가 증가된다. 그래서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 아직은 별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중력 수축하는 게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한다. 알겠어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에요.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자, 다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이거 익숙치가 않아서. 자, 주계열성에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수소핵 융합 반응이에요. 수소핵 융합 반응.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합쳐지면서 질량 손실이 나오죠. 이 질량 손실에 광속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화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거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수소핵 융합 반응이란 4개의 수소가 있어. 이거 정말 쉽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수소핵이 하나의 헬륨핵으로 변하는 거야. 여기서 질량 손실이 나온다 했죠. 질량 손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 광속을 왜 제곱하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상대성 원리를 배우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하기 너무 많아서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너지화 되는 게 질량이 손실된 값에 광속 제곱을 곱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원을 여기에서 얻으니까 이 핵융합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혹은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속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래서 광속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걸 배웠었죠. 예제 문제도 배웠어요. 그래서 태양에서의 질량 손실이 만약에 400만 톤이면 이때 태양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풀어줬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오늘의 핵심은 수소핵 융합 반응의 종류야. 종류. 어떤 종류가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게 2가지 말할 수 있어. 수소핵 융합 반응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말 생소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하나의 수소가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변하는 과정이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양성자와 양성자가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헬륨으로 변하는 반응을 우리가 PP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PP 연쇄 반응. 이거를 양성자 연쇄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탄소와 그 다음에 탄소, 질소, 그리고 산소가 촉매 역할로 이렇게 촉매 역할로 들어가서 수소를 헬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반응을 우리가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라고 해요. CNO 순환 반응.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에 내겠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가볍게 들으면 돼요. 이렇게 수소 핵이 있어. 그려보면은 여러분 이거 알죠? 화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원소 기호가 있을 때 X라고 할 때 여기에 오는 숫자랑 여기에 오는 숫자가 여기는 양성자죠. 양성자수. 여기는 질량수. 그치? 예를 들어서 탄소의 경우는 수, 헬, 리베, 붕탄 양성자 6개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중성자가 양성자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하나 있고 양성자 지금 하나 있고 질량수가 하나의 수소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이런 애들이 있었어. 태초에 처음에 이런 수소 핵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만약에 부딪혀서 여기서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뭐 감마선을 방출하고 뭐 다른 어떤 빛들을 방출을 해요. 광자들을 방출하고 그런 것들을 방출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질량수가 2개가 되고요. 양성자 수는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핵이 있고 하나가 중성자가 돼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화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감마선 중성미자가 방출돼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돼. 그리고 주변에 가만히 있는 이렇게 수소핵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네 둘이 부딪혀. 그러면 얘네 둘이 부딪히면은 이렇게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하나 있는 질량수는 3개인 양성자가 2개니까 헬륨이 되겠죠. 수헬, 그치? 이게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인 헬륨이 있어. 얘네가 부딪히면은 이 양성자가 하나씩 떨어져 나간 다음에 2개만 붙고 중성자 2개가 붙어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이 되는 거예요. 헬륨. 양성자 2개고 중성자 2개인 정상적인 헬륨.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양성자와 양성자가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하나의 헬륨이 지금 4개의 헬륨이 하나의 헬륨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헬륨이 아니라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신이 없네.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다.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CNO 순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CNO 순환 반응의 가장 핵심은 여기서는 얘가 연쇄적으로 반응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원자핵이 차례로 반응해서 핵융합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근데 얘는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촉매라는 거는 도와준다라는 소리죠. 촉매 역할을 해서. 그래서 핵융합을 하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그림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학습지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중간에 들어가서 촉매 역할을 하고 중성미자, 광자가 나오면서 헬륨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촉매 역할을 해서 핵융합이 된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소핵 융합 반응엔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봤었는데 그럼 이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지구과학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건 이 그래프예요. 이 정도, 여기 지금 변환 과정.
얘가 갑자기 헬륨액이 되고 갑자기 중성미자를 방출하고 이런 과정을 물리나 화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헬륨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은 알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거를 그래프를 토대로 알아볼게요. 자, Y축, 그 다음에 X축. 자, X축을 온도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Y축은 에너지가 생성되는 율이야. 에너지 생성률. 자, 근데 우리 천문학에서는 온도가 정말 높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정말 크기 때문에 단위를 생략을 할 거예요. 여기 단위가 10의 7제곱이 곱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가정을 하고 요런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요런 그래프가 있고 요런 그래프가 있어. 그리고 여기 만나는 요 지점, 두 그래프가 만나는 요 지점을 1.8,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1.8에 10의 7제곱 켈빈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800만 켈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800만 켈빈. 이거 읽을 수 있겠죠? 안 써줘도 되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그래프 중 얘 그리고 얘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 둘 중에 하나는 CNO 순환 반응이고 하나는 PP 연쇄 반응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 특징 정리. 자, PP 연쇄 반응. 자, PP 연쇄 반응은 양성자가 연쇄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렇게 헬륨으로 만드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양성자가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그러면 얘의 특징을 온도 측면에서 정리를 하면, 온도 측면. 별의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일 때 우세한 반응이에요. 우세한 반응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도 온도 이하일 때는 PP 연쇄 반응에 의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질량 측면에서 볼까요? 질량 측면에서는 자, 엄밀하게 말하면 교과서에서는 이 태양 질량 이하일 때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1.5 솔라매스 이하일 때 혹은 2 솔라매스 이하일 때, 즉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죠. 즉 질량이 작을 때 이거를 우리는 주계열 하단부라고 불러요. 질량이 작으면은 주계열성 우리 HR도 그릴 때 질량이 작은 게 오른쪽 아래에 있었죠. 그쵸? 질량이 작은 게 그치? 광도와 질량이 작은 거, 온도가 낮고 광도가 낮은, 그래서 이거를 주계열 하단부라고 불러요. 1.5 솔라매스 이하일 때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응이야. 우세하게 나타남.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 중에 요럴 때 온도가 얘보다 낮고 이 질량이 얘보다 낮을 때는 이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이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CNO 순환 반응은 아까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촉매로써 수소를 헬륨으로 변신시켜주는 그런 수소핵 융합 반응이야. 종류 중에. 얘도 온도 측면에서 보면은 별의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일 때 우세한 거야. 얘랑 반대야. 그러니까 온도가 엄청 뜨거운 중심 온도, 즉 핵에서의 그 온도가 엄청 뜨거울 때는 이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된다는 소리예요.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질량 측면에서 볼까요? 질량 측면은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 1.5배 이상일 때 혹은 2배 이상일 때 이걸 주계열 상단부라고 불러요. 주계열 상단부. 이때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면 수소핵 융합 반응에는 두 가지 경로로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두 가지 경로로. 하나는 양성자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변환할 수 있는 거고,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도와줘서 헬륨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특징을 정리하면 얘는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일 때 우세하고 질량이 작을 때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과 2 중에 지금 온도가 낮을 때 1800만 켈빈보다 낮을 때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응, 낮을 때 더 많이 에너지 생성률이 많은 거잖아, 그치? 여기서 봤을 때 온도가 낮을 때 에너지 생성률이 많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죠? 2번 그래프죠? 그럼 2번 그래프가 당연히 온도가 낮을 때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치? 온도가 낮을 때 둘 다 나타나기는 해. 얘도 나타나고 얘도 나타나지만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소리야. 얘만 나타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쵸? 그러면 2번 그래프는 무슨 반응이야? 얘는 PP 연쇄 반응에 해당하는 그래프죠. 그쵸? 마찬가지로 1800만 켈빈 이상일 때, 이 온도가 높을 때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이 반응이야. 1번 반응. 그치? 둘 다 나타나긴 하지만 얘가 우세해. 그럼 1번 반응은 얘는 어떤 거죠? 얘는 CNO 순환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래프가 만약 주어져 1번과 2번 그래프 반응 이름을 써라 라고 하면 1번은 CNO 순환 반응인 거야. 온도가 높을 때 우세하게 나타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의 내부 구조까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 PP 연쇄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특징에 따라서 별의 내부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별의 내부 구조 어떻게 달라질까? 왜 달라질까? 이걸 그려볼게.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그래서 1.5 태양 질량보다 작을 때. 사실 이게 천문학에는 선생님이 그 대학교 때 공부한 전공 서적에는 이 정말 정확하게 1.5 솔라매스 이하일 때인데, 우리 고등학생 교과서에는 2 솔라매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로 쓰이고, 반대로 1.5 솔라매스 이상일 때 내부 구조가 왜 다를까? 이거를 알아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1.5 솔라매스 이하일 때는 이걸 우리가 주계열 하단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주계열 밑에 있다. 질량이 작은 거. 중심에서 뭐가 더 우세해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핵 융합 반응인데, 수소핵 융합 반응 종류 2가지 중에 얘는 작은 상태니까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응이 우세하다. 자, 얘는 이상일 때 주계열 상단부예요. 중심에서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이런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겠죠. 순환 반응이 우세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 구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 CNO 순환 반응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만드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수소의 융합 반응이어도 이 CNO 순환 반응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폭발적으로 생성해. 폭발적으로 생성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 에너지가 몰리게 돼요. 왜냐하면 얘가 폭발적으로 생성되니까 중심에서 에너지가 몰려. 자, 반면에 이 PP 연쇄 반응은 CNO 순환 반응보다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따라서 중심에서 에너지가 골고루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골고루 전달돼. 얘 에너지 몰려. 그럼 에너지 전달 방식에는 에너지 전달 방식 3가지가 있어. 전도, 대류, 복사. 자, 전도는 고체 상태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대학생 되면 배우지만 축태 상태일 때, 축태된 상태를 고체 상태라는데, 축태 상태일 때 전도로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나타나는 게 있고, 이거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2가지를 볼 때 유체 상태에서 대류나 복사 중에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대류로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퍼올리는 거예요. 끓으면서. 그래서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전달이 가능해. 물이 끓듯이 복사보다도 대류로서. 따라서 지금 중심에서 에너지가 몰려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좋겠어? 그치. 대류로서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겠죠. 그쵸? 얘는 골고루 전달되어 있으니까 얘는 굳이 대류보다는 복사로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겠죠. 전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럼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중심에 이렇게 에너지가 몰려 있어서 대류핵이 나타나요. 에너지를 대류로서 전달을 해.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얘가 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사로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복사층이 나타나게 돼요. 그치? 반면에 질량이 작을 경우에는 여기 핵이 있고 여기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복사로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복사로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여기 핵에 있는 온도랑 밖에 있는 온도가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 온도 차이를 우리가 온도 9배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9배.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이 온도의 그 기울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여기는 엄청 뜨겁고 여기는 엄청 차가운 거야. 얘가 전달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깥에서는 여기에 있는 온도를 밖으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대류로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돼요. 대류층. 그래서 어때요? 지금 1.5 솔라매스 이하일 때랑 1.5 솔라매스 이상일 때 내부 구조가 반대가 되죠. 안쪽에서는 복사, 바깥에서는 대류. 반면에 질량이 클 때는 안에 대류, 밖에 복사. 완전 반대 구조를 갖게 돼요. 반대 구조. 그치?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를 정리하면 복사층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바깥층에서는 대류로서 에너지를 전달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의 경우에는 중심에서 에너지가 CNO 순환 반응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집중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중심에서는 대류핵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류핵이 나타난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복사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질량이 다른 경우 서로 상반된 내부 구조를 갖게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결론으로 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별의 내부 구조를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거성과 백색외성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좀 쉽게 알 수가 있어.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게 다시 돌아가서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 감소로 나타나는 중력 수축 에너지였죠. 중력 수축 에너지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주계열성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이 주계열성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PP 연쇄 반응과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 얘는 질량이 1.5 솔라베스보다 클 때, 또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일 때,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은 1.5 솔라메스보다 클 때, 그리고 1800만 켈빈보다 높을 때 에너지 생성률이 높다. 그래서 얘네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내부 구조를 갖게 된다. 얘의 경우에는 중심에서 복사가 나타나고 바깥에 대류가 나타나죠. 얘의 경우에는 중심에 대류핵, 바깥에 복사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다음 시간에는 거성, 백색외성 에너지원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이 그래서 거성에서는 헬륨핵 융합이 나타나. 얘가 수소핵이 아니라 헬륨핵. 백색외성에서도 어떤 것이 중력 수축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별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내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내용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